안녕하세요. 오늘이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향후 전망 시사점에 대한 나머지 분야 강의하겠습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와 물 분쟁의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전 세계에는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거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지면 이와 관련된 물 분쟁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같은 자연자원에 관한 분쟁은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당사자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협력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역의 주민 등과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반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제도는 이러한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신속,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물관리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분쟁 조정 제도 역시 분쟁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고 개인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관계가 협력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환경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기능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물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논의입니다. 국내 물분쟁과 국외 물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별 물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물분쟁 전체 지역의 총유량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물풍족 지역에서 물부족 지역으로 물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외 물분쟁의 경우는 공유하천 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메콩강 내 댐 건설에서 보듯이 중국과 같이 상류 지역에 위치한 국가가 하류 지역의 국가보다 경제적, 군사적 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보다 경제적, 군사적 우위에 있지만 과거에 멕시코에 속해 있었던 지역에 대한 공유하천의 경우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통한 물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물분쟁의 경우 기득수리권보다는 허가수리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반면 물부족 지역에 대한 물 공급 등은 기득수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이 충분한 지역과 저수지 등과 같은 시설에 의한 물이 공급이 안정될 경우 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대한 수리권이 물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유하천에 인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원회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물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인재 국가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외의 물분쟁의 경우 법률적인 해석과 함께 사용 가능한 물의 총량에 대한 공학적 해석, 즉 우선 수리권을 활용한 워터 라이트 애널리시스 모델, 자연수윤위에 기반한 HEC 레심 등의 하천 저수지 모델을 이용한 물 공급 가능 및 기간 신뢰도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물분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물분쟁의 경우 국외의 경우처럼 군사적, 경제적 우위에 대한 고려는 필요 없지만 물분쟁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물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앙부처의 중개적 역할이 물분쟁 해결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멕시코와의 리오그란데 콜로라도 강 분쟁 해결은 그 시점에 맞는 태도와 자국의 이익이 타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이루려고 노력 중에 있으나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리오그란데 강의 물 분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 부족 해결 방안 10가지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공유하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현황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관리 방안은 협상과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국제관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계별 계획으로 공동관리를 위한 조약의 체결, 관리기구의 설치, 공유하청 공동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이외의 공유하청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2000년부터 여러 차례 북한과 협의 노력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하청 공동이용 방안의 기본 원칙은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3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북한의 북한강과 인진강 상류 수자원의 일방적 사용 중지. 두 번째, 공유하천 유역의 근본적인 이치수 대책 마련. 세 번째, 공유하천 유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입니다. 남북 공유하청 관리의 추진 노력입니다. 남북 간에는 공유하청 관리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만큼 아직 충분하게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1990년대 초반 남북 관계의 발전에 따라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및 관련 부속 합의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북한 수자원 개발 사업의 공동 추진을 합의하였고, 임진강 수요 방지에 관련된 합의서 교환 방식 합의 등 10여 차례의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기존 계획을 토대로 기존의 수자원 개발 분야에서 환경, 생태, 하천관리, 보건, 용수공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금강산댐 신중히 대처. 이 문제는요, 북한은 금강산댐 건설할 때 유로 변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피해는 있었지만 그동안 잘 협의는 안 되었지만 이렇게 상호하에서 어느 정도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제법을 원칙을 무시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에 유엔이나 세계은행이 중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북한 공유하청 개발 문제에서는 남북한 공유하청 개발은 국제하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평이용 원칙 하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 틀 속에서 그 방안이 모색되고 남북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째 강의 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나인강 협력 사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